좋은 주식이 지금 많이 보이십니까? 물어보면 널려있다. 상당히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보시죠. 라운드 1 파이트.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유럽에선 재봉쇄가 시작됐고 미국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지금 함께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틈에 바로 이분과 방향을 좀 잡아갈까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의 이 개인 투자자들 등대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을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 정말 윤지호 센터장님의 인사이트를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네. 가장 저야 기분 좋은 말이지만 네.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걱정인데요. 아니, 그럼 개인 겸손히 투자자들의 등대라고 하시니까 네. 저 많이 모르시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예. 이 겸손의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해 주시는데 궁금한 건 시장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나올 땐지 계속 유지해야 될 땐지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8월 말에서 9월 넘어갈 때 저희들은 좀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그때는 좀 조심스럽다. 일반 투자자라면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제가 아마 저번 주 정도서부터 다시 확보된 현금 비중을 좀 주식을 사자는 의견을 좀 시장에 몇 군데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아니겠는가.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유럽도 난리 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는 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이럴 때 많이 참고하는 게 그래도 저보다 훨씬 뛰어났던 투자가들의 어떤 글과 투자 조언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가 워런 버핏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루로 우리가 칭송을 받고 있죠. 서점에 가면 버핏 관련 책이 막 몇백 권이 있죠. 근데 실제 쓴 책은 이분이 이제 주주서한이라고 해서 자신의 펀드 기업 운영한 걸 쓰는 글이 있습니다. 1994년 주주서한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 전망은 계속해서 무시하려고 합니다. 둘 다 투자가와 사업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만 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위험이라는 거는 다 노출돼 있고 코로나도 3월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하면 대강 통제할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드는 거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 대해서 지난 한 달간 수없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주가에 반영되어 왔겠죠. 우리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일매일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미 그러한 불확실성 내지 위험 때문에 주가가 싸져 있다면 싼 주가가 무엇인지 아까 버핏이 말했던 것처럼 투자가와 사업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무엇이 좋은 비즈니스인지 그걸 찾는 과정으로 활용하시면 이강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저보다는 뛰어나신 여러 그루들의 말을 인용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켄 피셔라고 굉장히 유명한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 요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예측력이 뛰어났던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켄 피셔도 상당히 베스트셀러 저자고 한데 이분 말 중에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골목 안을 돌면 흡혈귀가 있을 거야. 어라운드 더 코너. 뱀파이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가보면 뱀파이어가 없다는 거죠. 좀 와닿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같이 유튜브를 기자님과 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엄청난 사건으로 다 묘사를 하지만 사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주 새로운 사건은 없었고요. 세상은 발전한다는 거죠. 주식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낙관론자이고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 싸져 있다면 좋은 주식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저에게 기자님이 좋은 주식이 지금 많이 보이십니까? 물어보면 널려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 9월하고 지금 달라진 점은 그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좋은 기업이 매력적인 가격에 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8, 9월하고 다른 점은 8, 9월에는 가격이 좀 더 이거보다 비쌌고 지금은 낮아졌다. 이 점이 제일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팔았다가 다시 살 걸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장기 투자니까 예외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좋은 기업을 갖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선거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어쩔 때 그러면 싸져 있을까요? 불확실성은 사실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50대 50일 때가 불확실성이 너무 제일 큰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불확실한 극대화될 때 주가는 매우 매력적으로 와 있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얼마나 임박해 있으니까 물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주가 더 빠질 수 있겠지만 회복될 주가이기 때문에
왜 회복될 거라면 뒤에 논의하겠지만 주식은 기대값을 거래하는 건데 뒤에 보면은 기대값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걸 바라본다면 뭐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고 뭐 11월 중에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고 뭐 출렁일 때 아니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마다 판단의 기준 딱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나 앞으로 사야 될 기업은 좋은 기업이어야 된다. 좋은 기업은 한마디로 돈을 버는 기업, 매출이 되는 기업 이런 기업에 한해서만 보유하신다면 나중에 또 다들 좋아져서 흥분해 있을 때 주식 비중 그때 줄이시면 수익이 되겠죠. 윤준 센터장님이 칼럼에 쓰셨던 구절이 좀 생각이 나는데 투자의 적기는 그가 외로이 남아있을 때다. 이 말씀. 또 그것까지 조사를 하셨네요. 네. 이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말씀은? 연애 비례했던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네. 드라마를 보는데 그 나쁜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언자처럼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주위에 막 몰려 있을 때는 어쩌면 그 매력 우리가 위험한 거고요. 사람들이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불안해할 때가 매력적이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앞을 바라볼 때 어떤 변수를 봐야 되냐는 좀 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장기 금리와 기업 이익입니다. 기자님이 워낙 경제 전문가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금리라는 건 결국 경기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뭐 유동성 얘기하면 여러 가지 하지만 금리의 방향이 어떨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금리가 낮을 때 유동성 장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되는 실적 장세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바로 기업이익이죠. 근데 2020년을 바라보면 어쩌면 우려와 기대가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시기인데 그게 금리 때문이고요. 네. 왜냐하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내년을 바라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경제라는 건 비교 시점이 중요한데 내년에 2분기 때는 올해 2분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지겠죠. 이게 일단 보이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도 좋아지는 거에서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업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죠. 네.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이걸 서베이를 하는 건데 신규 주문이라고 그래서 글로벌하게 많이 연동되는 지표가 67.9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아침에 보는 순간 제가 여러 군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저 클라이언트들한테 저 기관 투자가들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다. 선거가 열리던 말던 컨선이 한 60이었는데 67.9가 나왔다는 건 미국의 제조업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컨센서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거죠. 멀리 찾을 거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GDP도 3분기가 1.9가 나왔죠. 뭐 이게 제가 무슨 말하는 걸 아실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꿈틀꿈틀 거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무래도 막곤 쉽겠지만 꿈틀거리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최근에 보면 국고채 3년이 한 9bp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같은 경우에 내년 재정 정책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금리를 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꿈틀꿈틀 거리다 말겠지만 만약에 하반기에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1%를 넘어가는 게 나오면 유동성 장세는 좀 마무리되고 실적이 바탕이 되는 장세로 바뀌어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올 연말에 잘 싸게 사놓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잘 운영을 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는 그때 가서 좀 고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경제로 본다면 내년 뒤로 가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겠지만 투자가는 반보 앞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대선 결과 이후에 온갖 노이즈가 커지면 좀 주식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내년 1분기, 2분기에 흐름을 보면 상당히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시점에서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거든요. 남들이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실패한 대부분의 투자는 어떻게 본다면 본능이 이성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너무 두려울 때 팔면 이성으로도 안 팔아야 된다고 알면서 못 견디고 파는 거고 또 사야 되는 시점에 두려워서 못 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숫자에 의해서 미래를 가늠해가지고 이성이 본능을 통제하게 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원래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사 분들 저도 만나뵈면 드리는 말씀이 기자분들이 주식하기 참 어려우실 것 같다 얘기를 많이 드려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다. 너무 뉴스를 접하니까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하게 될 거고 네네. 좋을 때 또 좋은 뉴스만 접하니까 굉장히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기 힘든 분들 직업이 기자님들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예정돼 있는 이 11월 굉장히 네.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경기의 정점이냐 침체냐 바닥이냐 뭐 이걸 바라보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그걸 파악하려고 하지만 투자는 어떻게 보면 경기 순환보다 지금이 주기상으로 투자에 들어가는 시기냐 아니냐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반동 말씀드리겠지만은 경기가 안 좋을 때 해야 주가가 좀 싸져 있겠죠.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언제냐를 찾아가지고 뉴스나 이벤트로 요동칠 때 잘 골라서 바닥은 알 수 없으니까요. 물리며 사는 개념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놓으면 가져가 보면 지금은 결과가 좋았다는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IMF 때 내가 주식을 샀었으면, 금융위기 때 주식을 샀었으면, 심지어 그러던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왔던 3월에도 주식을 못 사신다고요. 그때 안 사고 9월, 10월에 개인들이 주식을 엄청 샀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 두려운 시점은 어쩔까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언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예정대로 상반기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요. 네. 그러면 유동성 확대라는 것은 피크아웃 되겠죠. 아니, 유동성 확대의 정점이 나오겠죠.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유동성 확대가 피크아웃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저보다는 파우치 소장이 훨씬 똑똑할 것 같으신데 내년 하반기쯤 되면 백신이 많이 상용화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가야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코로나도 내년 한 중반 지나고 나면 그래도 많이 진정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제가 유럽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니까 프랑스가 문을 닫았다 해서 난리지 않은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상점과 학교도 문을 여는 곳이 여전히 많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연휴 때는 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월 달에는 그때는 뭐 금융회사 어디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네. 최근에 보면 굉장히 금융회사들이 단단하죠. 뭐 글로벌하게. 실적도 괜찮더라고요. 네. 제일 놀란 게 저번 주에 보면 글로벌하게 금융주들치를 보면 MSCI라고 이제 그 기준 지수가 있거든요. 그 아시아 지수 대비 아시아 금융주가 7.7% 이겼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은행 배당 수익률 보니까 정부에서 배당 성향을 한 글로벌 표준이 한 40%대인데 그건 또 아니고 30% 미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5% 나오고요. 네. 좀 올라오면 6%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야 이런 정도로 주식이 싼가? 그리고 금융주가 단단한가? 그 생각이 든다면 지금 사놓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잘 지켜보시면 기분 좋게 또 미스터 마켓이 외로워 있지 않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 이번에 돌파 못하나요? 지수가 뭐이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어. 워렌 버핏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Round one, fight.